마이크 테스트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볼워치 모델은 엔지니어2 문페이지입니다. 볼은 자신들을 이렇게 설명해요. 볼워치 컴퍼니는 모든 악조건을 견디는 가장 강력하고 견고한 시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거품으로 가득 찬 말뿐인 시계 브랜드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볼워치의 역사는 곧 기술의 역사입니다. 트리디움 인덱스 904L 스틸, 자체 수정이 가능한 크로노미터 무브먼트, 스프링실 레귤레이터 충격 방지 시스템, 스프링락 충격 방지 시스템, 어프로프 자기 방지 시스템, 온도 측정, 아모르타이저 충격 방지 시스템, 항자성, 저온 내구성, 헬륨 시스템, 슬라이드 크로노그래프, 크라운 보호 시스템, 이런 기능들이 과연 시계에 필요한 기능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오버스펙을 갖추고 있습니다. 볼은 현대 시계 브랜드와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주얼리화 혹은 자산화되어 가고 있는 시계 브랜드 업계에서 대다수의 브랜드들의 관심은 스펙과 기술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하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팔릴까? 시계 발전에 투자하는 비용보다 시계 마케팅에 투자하는 비용이 훨씬 큽니다. 우리는 심해 19,008m에서 버티는 시계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든 시계는 우주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초월적 스펙은 브랜드의 홍보를 위한 상징으로만 남아있고 우리는 손목 위에 감성만을 올립니다. 그러나 볼워치는 아직까지 타협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볼의 가장 큰 메리트이자 볼워치에 열광하는 애호가들이 존재하는 이유라 생각합니다. 시계를 손에 들었을 때 툴워치의 묵직함이 손을 타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시계를 손목에 두르게 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그레이 색상으로 명명된 카키빛 썬네이 다이얼과 12시에 떠있는 황금색 달, 그리고 황금색 달을 떠받치고 있는 볼워치 엠블럼입니다. 서장은 툴워치와 문페이지의 아주 신선하고 독특한 조합으로 열리지만 결국 이 모델의 최종장은 인덱스라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바 형태의 빈틈없이 빽빽한 인덱스를 가진 시계가 되게 드물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디자인이거든요. 독사의 샤크헌터, 다마스코 DK30,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파이어맨 나이트 트레인 3, 그리고 사진으로는 몰랐는데 이것도 아주 오밀조밀한 인덱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얼은 크게 3개의 면, 4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위층에는 이 시계의 주인공인 빽빽한 바 인덱스가 트리듐을 꽉 채운 채로 올라서 있고, 그 아래층에는 바 인덱스에게 자리를 뺏긴 아라빅 숫자 인덱스가 외곽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섭섭해 보였는지 볼은 숫자 인덱스 아래로 원형 귀여쉘을 깔아줬네요. 그리고 그 아래층에는 아주 곱게 갈린 썬네이 다이얼이, 썬네이 다이얼 바로 아래에는 황금빛 달과 맨 아래층 아주 깊숙한 곳에는 데이트가 존재합니다. 입체적인 인덱스와 미묘하게 구분되어진 다이얼의 디테일, 그리고 샌드위치 형식으로 만들어진 문페이지와 데이트가 이 시계의 정체성입니다. 입체적인 다이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양보해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볼이 지향하는 툴워치로서의 방향성을 놓지 않으면서 문페이지라는 컴플리케이션을 추가하면서 동시에 입체감을 위해 샌드위치 다이얼까지 가져가면서 필연적으로 늘어나는 두께와 무게, 그리고 데이트의 깊이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볼은 실전용 시계를 만듭니다. 주얼리 혹은 패션의 일부분이 아니라 인스트루먼트이자 툴로서 자격을 갖춰야 해요. 이 시계에 적용된 기술인 아모르타이저 충격 방지 시스템은 케이스백을 이용해서 로터를 고정시키는 겁니다. 로터가 고정된 순간에는 수동시계로서 작동하며 해제되면 다시 오토매틱 시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대 5000가우스의 충격 저항을 버티고, 이게 어느 정도의 에너지인지 현실감이 없네요. 이과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자성 케이스 내부의 항자성 부품과 연철이 4800A의 자성을 커버합니다. 사이즈는 41mm, 두께는 14mm, 러그 투 러그는 48mm, 러그는 20mm, 무게는 178g입니다. 저의 손목 둘레는 17cm이자 6.7인치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체감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시계의 사이즈감이 자신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와 타인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가 크게 다르잖아요. 둘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의 시각에서 시계를 바라봤을 때, 그리고 타인의 시각에서 시계를 바라봤을 때. 두께는 현대 시계치고는 비교적 두터운 편이지만 마법과도 같은 오이스터 케이스와 흡사한 디자인이라 착용감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36mm대의 바둑알이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는 손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제게는 조금 크게 느껴집니다만, 이것이 가진 시계의 사이즈, 두께, 러그 투 러그, 러그는 굉장히 평이합니다. 케이스백은 단단한 솔리드백으로 막혀있고 볼의 기원, 기차가 양각으로 인그레이빙 되어 있습니다.
무브먼트를 감상할 수 있는 시스루 백이냐 튼튼한 솔리드 백이냐, 저의 취향은 솔리드 백입니다. 수천만 원대의 하이엔드의 무브먼트는 분명 감상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저의 금전적인 여력은 거기까지는 닿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무브먼트를 감상하는 것보다 좋은 착용감을 더 선호해요. 그리고 스틸의 감각을 온몸으로 느끼고 싶어요. 시스루백은 글래스에 끈적하게 달라붙거든요. 특히 여름에는 더 심합니다. 그래서 스피드마스터 문워치를 구매할 때도 뚫린 사파이어 말고 막힌 헤잘라이트를 구매했어요. 고래시계를 2번 리뷰했었는데 둘 다 사용감이 있는 중고였거든요. 이번 건 제가 랩핑을 제거한 완전 새것이라 브레이슬릿의 퀄리티를 온전히 체감할 수 있습니다. 빌런 피셜, 브레이슬릿을 잘 만드는 브랜드들, 태그호이어, 불가리, 브라이틀링, 튜더, 롤렉스, 물론 가격 대비입니다. 태그호이어가 불가리나 롤렉스보다 좋은 브레이슬릿을 만들진 않아요. 이렇게 잘 만든다 소문난 브랜드들의 브레이슬릿을 만져보면 이런저런 복잡한 메커니즘이 들어가지 않아요. 구조가 난잡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볼도 마찬가지예요. 스틸의 퀄리티가 받쳐주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게 구조를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테이퍼드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다양한 각도를 커버하는 마감의 다채로운 디테일과 높은 퀄리티는 이것이 가진 리테일 대비 훌륭하다 평가하고 싶습니다. 무브먼트는 에타 무브먼트를 기반으로 하는 볼 RR1801입니다. 문페이지 컴플리케이션을 추가해서 드레시함을 섞었지만 충격에 의해 생성된 에너지를 흡수하는 시스템, 그리고 항자성 링과 아모노타이저 충격 방지 시스템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파워 리저브는 42시간으로 조금 더 길어질 필요성이 느껴지네요. 볼에 대해 알면 알수록 이 브랜드의 신념에 대한 집착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신념을 아주 조금만 더 내려놓는다면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